네, 안녕하세요. 홍정변리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변리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현직에 지금 변리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개업하는 것과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변리사 개업을 한 지 벌써 한 7년 차 가까이 돼 가는데 변리사를 이제 업으로 해서 특허 사무소를 개업할 때 제일 먼저 따져볼 게 이제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개업했을 때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리고 떤 부가적인 부분들이 있는지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이런 정보를 이제 주변 이제 개업한 선배분들이나 이렇게 동료분들 통해서 듣기도 했지만 사실 일을 하면서 개업을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데 눈치 보이게 뭐 어디 임대를 알아본다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몰래 몰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정보를 얻기가 이제 대중화된 정보를 얻기가 좀 어려웠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개업에 뜻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먼저 변리사업을 하시려면은 변리사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변리사 자격과는 별개로 변리사회, 그러니까 대한변리사회를 통해서 특허청에 대리인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인 등록이 되어야지만 대리인 코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특허청을 상대로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리사 자격증만 갖고 있다고 해서 변리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변리사 등록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변리사 등록 비용은 제가 받았을 때 제가 2013년도쯤에 받았는데 그때가 한 1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아마 지금은 조금 더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이거는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필수적인 거고 지금 현업에 계신 변리사분들 중에서도 아직 변리사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개업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는 것도.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사업장 임대 부분입니다. 처음에 어디에서 사업을 할지 그 사업장을 고르는 그 위치도 되게 중요하고요. 어떤 형태로 내가 사무소를 운영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죠. 일단 제일 먼저 선호하는 것은 위치인데요. 본인의 생활 근거지, 그러니까 집 주거지나 아니면은 전에 일했던 사무소 주변에서 일하시는 게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 익숙하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영업적으로 뭐 산업단지나 이런 쪽에 들어가셔서 사업장을 내시는 것도 크게. 다만 역 주변에 임대를 구하시려고 하면 역 근처는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가들도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임대료가 높고 뭐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꽤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유튜브로 다른 어떤 약사분이 이제 새로 개업을 하신 걸 영상을 봤는데 조그마한 평수인데 보증금이 뭐 1억 5천에 뭐 월 임대료가 뭐 4, 500만 원씩 들어간대요. 굉장히 보고 놀랐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리사업을 제가 하면서 느낀 건데 사무소가 역사 내에 있거나 역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도움은 될 수 있겠죠. 뭐 걸어서 오시는 고객분들이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고객분들한테는 되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 역 자체에 있다는 거, 역 근처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영업상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저도 역 근처에서 일을 해봤었는데 뭐 속된 말로 우리가 뜨내기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뜨내기 손님들이 한두 번 오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 업에 정말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것들은 꾸준히 지주재산권을 출원해주고 출원 요청을 해주는 그런 고객들인데 그런 고객들은 역 주변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뭐 공장에 있다든지 산업단지에 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역 근처에 있다고 해서 꼭 영업이 잘 된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역 주변에 사무실을 얻기 위해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저는 이제 좀 지양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저는 이제
임대를 얻는데, 그래도 저는 처음에 역 근처에 얻고 싶었어요, 사무실을. 역 근처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가 우리 소사무실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비즈니스 사무실들을 모아가지고 쓰는 그런 비즈니스 그 센터 같은 그 소사무실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역 근처에 오피스텔들이 있잖아요. 그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사무실로 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소사무실을 선택을 했습니다. 소사무실을 선택하면 물론 장단점이 다들 있는데 장점이 단점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얻으면 오피스텔을 뭐 2년간 이렇게 임대 계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들어가고 실내에 있는 뭐 그런 가구라든지 가구 식기류 같은 것들도 새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또 뭐 간판도 다르셔야 되고 또 실내 인테리어도 좀 필요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순간 뭐 일반 상가 임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소호 사무실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일단 뭐 책상이든 의자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남이 쓰던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구 집기류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인실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1인실 규모로서 시작을 하셔도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가 뭐 법인이나 특허 법인이나 아니면 일반 저희가 고용 변리사로 일할 때도 변리사 1인에게 주어지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고작 해야 방 한 칸이거든요. 대표도 뭐 방 한 칸 정도 크기지 뭐 대표라고 뭐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면 내가 사무실 물론 전체 규모는 이제 사무실 규모는 클 수 있지만 1인 혼자서 변리사라 개업을 하는데 굳이 넓은 사무실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제 아는 지인 변리사분들 중에서도 사업자를 굉장히 넓게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실이 넓을수록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사무기류 뭐 이런 것들 사는 비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부 사무실로 쓰니까 그런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무실이 확정된다. 그럼 뭐 2인실로 가는 겁니다. 2인실, 3인실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장에 대한 위험도 좀 번거로움도 좀 적고 또 공용 회의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셔도 거기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보통 이런 소부 사무실들은 관리해 주시는 그 실장님들이 있어요. 관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외부에 출장을 가거나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 제 우편물들 같은 거 다 수납해 주시고 또 고객들이 외부에서 방문하실 때도 그분이 다 안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직원은 아니지만 이 사업장을 관리해 주시는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로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을 생각으로 소부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게 굉장히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년 정도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물론 소부사무실에 있다 보면 이제 뭐 주위에서 이렇게 오시는 고객분들이 왜 이런 데 있느냐 변리사가 아직 좀 잘 못 나가는 변리사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시선을 갖고 바라봐 주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젊은 변리사가 열심히 일하려고 이렇게 실속 있게 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그 임대를 하지 않고 자택에서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업이 고객들도 자주 만나는 편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래도 사업장은 따로 내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소호 사무실은 처음에 들어갈 때 보증금 한 달 정도의 보증금만 있으면 50만 원이면 되는데 오피스텔은 한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럼 벌써 이런 금액대가 틀려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로 갈 바에는 차라리 그냥 소호 사무실로 들어가겠다. 최근에는 뭐 위워크라든지 뭐 이러한 좀 럭셔리한 소호 사무실들, 비즈니스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창업하시는 혼자서 창업하시는 변리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이렇게 혼자서 막 크게 내시기보다는 이런 소호 사무실들을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실속적이다, 실속하다. 자, 그래서 저는 소호 사무실을 택했고 이게 제가 실제 묵었던 사용했던 그 소호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제가 1인실로 사용했던, 처음 거기서 시작했던 거예요. 정말 그냥 뭐 고시원 수준 정도밖에 안 되지만, 뭐 거기서도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있었고, 또 제가 직원분을 채용하면서 제가 2인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1인실 하나, 2인실 하나 이렇게 제가 썼었는데, 2인실에서는 이제 공간이 넓어지니까 제가 혼자 쓸 수도 있지만 손님들을 거기서 바로 상담할 수도 있고요. 굳이 회의실 안 가더라도 제 방 안에서 상담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협탁 하나 정도 놓고 사용도 했었고요. 또 직원분을 옆에 놓고 그 같이 제가 한 3년이 지나서 이제 소호 사무실을 나와서 지금 현 사업장으로 이전을 할 때 제가 찍었던 사진들인데, 그때 굉장히 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곳에서 처음에 막 꿈을 키우고 개업을 해서 처음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에피소드들이 많았고요. 또 소호 사무실들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이 내에서도 또 영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 소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름 저에게는 좋은 선택이었다. 그래서 외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본인만의 이렇게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분들은 소호 사무실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도메인, 홈페이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도메인하고 홈페이지는 뭐냐면 그 회사 홈페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메일 쓰실 그 도메인 네임을 사는 건데, 이게 사는 건 얼마 안 돼요. 도메인 신청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2만 원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한 2만 2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것도 웹 호스팅 같은 거 이용하면은 그것도 뭐 1년에 한 2, 3만 원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용은 얼마 안 들고, 다른 비용, 부대 비용들은 이제 디자인 같은 비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용하시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도메인을 사지 않고 그냥 일반 포털 이메일들 쓰시는 분도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이메일 서비스를 그냥 이제 사업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홈페이지도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이제 개인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포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별도로 도메인을 하나 따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좀 비즈니스적이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고객들하고 명함 교환을 하는데, 명함에 보면 이제 포털 이메일들 쓰시는 분,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포털 이메일들 쓰시는 거 보면 이분들 뭐 이메일 관리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인가 막 이런 의구심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포털 이메일 같은 경우에 메일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그때는 뭐 용량이 꽉 차서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편견일 수도 있는데 포털 이메일 주소는 가급적이면 비즈니스 사용할 때는 하실 때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왜냐하면 상대방의 또 시선들이 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외주를 맡기시면 이것도 뭐 수백만 원 갈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꾸미느냐인데, 굳이 뭐 홈페이지 사람들이 꼭 보냐. 그래서 귀찮아서 안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 경우라면 어차피 영업을 하시고 본인의 이제 네임밸류가 이제 알려지신다 그러면 홈페이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홈페이지를 제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워드프레스나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좀 공부해가지고 스스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뭐 처음에 초기 버전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버전이죠. 되게 뭐 심플하고 뭐 간략한 설명이랑 뭐 찾아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게시판 같은 걸 만들었는데, 뭐 저한테는 그래도 내가 스스로 만든 뭐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그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지금 제 현재 회사 홈페이지인데, 제 홈페이지는 아직도 제가 스스로 혼자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가 직접 그 홈페이지는 관리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즉시 좀 변동돼야 될 사항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주를 자꾸 맡기다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빨리빨리 수정할 수 있게 홈페이지는 제가 직접 관리하고,
그래서 뭐 꼭 아주 뭐 이펙트를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면 웬만큼 뭐 워드프레스 뭐 이런 그런 공유화된 그런 이제 템플릿들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홈페이지를 예쁘게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굳이 외주에 이렇게 의존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하여튼 도메인과 홈페이지는 사업 초기에 그래도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50만 원 정도 비용 소요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자, 그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저희 업무의 필수입니다. 업무의 필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다들 노트북들 한 대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이사분들은 이제 노트북은 반드시 이제 사용하시잖아요. 이제 출장도 다니셔야 되고 외근도 많으시니까요. 근데 가급적이면 노트북도 성능이 좀 좋고 그리고 용량이 좀 큰 걸로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저도 중간에 좀 저렴한 중저가 모델 노트북들 몇 대 썼었는데 결국엔 다 교체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고객들이 보내주는 그런 발명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요즘에 3D 자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요. 또 CPU 성능이나 메모리 성능에 따라서 뭐 어떤 것들은 좀 작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은 문서 작업이라 크게 영향은 없는데 그래도 그런 그래픽 같은 그런 3D 도면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들 막 이렇게 자료 보다 보면 뭐 그 하드 디스크 용량이 딸려가지고 금방 차거나 아니면은 CPU 성능이나 그 메모리 램 성능 때문에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업무에는 바로 직접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컴퓨터도 뭐 구매하시면 좀 그래도 한 4, 5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매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명함하고 리플렛. 명함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죠. 기업을 해서 단독 명의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명함이 없다는 건 좀 우습잖아요. 그래서 명함 제작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뭐 몇만 원 안 합니다. 몇만 원 안 하는데 명함에 들어가는 그런 로고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디자인 같은 것들 이런 거 하는데 좀 비용이 좀 들어가실 수는 있죠. 그리고 리플렛 같은 경우는 저도 개업 초기에는 준비하지 않았고요. 개업하고 나서 한 1년 좀 뒤에 준비를 하긴 했는데 가끔 이제 회사 소개서 좀 달라. 아니면 좀 소개자료 달라. 아니면 홍보 자료 좀 놓고 가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 없습니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을 좀 들이셔가지고 처음부터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명함과 리플렛이 있는데 한 50만 원 정도 비용을 소요된다고 잡았고요. 요즘 프리랜서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비용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제가 그 명함이나 저희 회사 로고를 보시면 2015년도 제가 처음 개업했을 때는 제가 순수 손으로 그냥 제가 그림판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로고를 만들었어요. 비원이라는 제 회사 이름이 그때 비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였는데 비원의 그 비읍자 형상에다가 영어로는 비하고 숫자 1을 이렇게 합친 그런 형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로고를 제가 직접 제작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 연도에는 조금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좀 맡겨가지고 영문 그런 로고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1년 뒤 지나서는 이렇게 좀 아이디어 로고가 좀 들어간 그런 식으로 로고를 바꿨다가 2018년도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비욘 IP라는 그 회사 상호와 함께 로고를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든지 서툴어요. 완벽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손수 직접 해보시면서 뭐가 맞나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면 이게 다 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실속적이게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담으로 아까 제가 소고 사무실 오피스텔 얘기하면서 비용 문제 말씀드렸는데 가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무실이 작았어요. 그래서 가구를 뭐 책상 뭐 2개, 3개 정도 사고 의자 2개, 3개 정도 샀는데 나중에 직원분이 늘고 사무실 좀 확장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썼던 가구들 뭐 멀쩡하거든요. 그냥 가져가요, 이걸 또. 가져가고, 또 새로 필요한 인력에 대한 가구만큼 또 추가 구매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제품을 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파티션 색깔도 다르고, 그 책상도 사이즈도 다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특허 사무소들이나 이렇게 다른 사무소들 방문해 보면 이 가구 배치만 보면 이 사무소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소부사무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구를 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옮기면서 그때 일체적으로 그냥 전부 다 새로 샀는데 좀 사무실 딱 들어갔는데 좀 통일감 있어 보이면 좋잖아요. 고객이 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무소 가면 뭐 파티션도 색깔도 안 맞고 뭐 사이즈도 안 맞고 뭐 이런 것들 어거지로 막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작게 시작을 하시고 좀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되고 고객들도 많이 생기신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들을 다 멋지게 꾸미셔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타 이제 사무용품으로는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A4 용지라든지 뭐 프린터, 뭐 토너 뭐 이런 것들 잡기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도 한 10만 원 정도 보면 저거 한 360만 원, 한 400만 원 되지 않는 비용으로 충분히 개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비용은 천차만별이겠죠. 왜냐하면 사업장을 정말 멋지게 꾸미겠다, 정말 멋있게 간판도 막 화려하게 하고 이렇게 하실 거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처음 개업을 하신다, 그리고 혼자 개업을 하신다 그러면 굳이 비용을 많이 쓰셔서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좀 실속적이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별의사 개업을 하는데 그래서 의사나 이런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저희는 초기에 들어가는 소모 비용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점은 참 변리사나 이런 법률직 서비스들이 좀 다른 직군에 비해서는 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최근에 제 주변에 이렇게 새로 개업하시거나 사무실 이전하시는 그런 변리사분들이나 이런 창업자분들이 계셔가지고 과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